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게임 회사, 과연 혁신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계좌는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산업 재편의 파도 속에서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판교의 등대라는 서글픈 별명을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4시에도 꺼지지 않는 게임 회사의 불빛. 우리는 한때 그 불빛을 보며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뜨거운 열정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리니지가 나왔고 바람의 나라가 나왔고 대한민국이 세계 4위의 게임 강국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개발자들, 일주일 내내 집에 들어가지 못해 회사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야 했던 가장들, 그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비극적인 선택들까지. 우리는 그것을 성장의 통증이라 불렀지만 사실 그것은 명백한 착취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사회적 합의 끝에 우리는 주 신두시간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오늘 그 안전장치가 다시 뜯겨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임업계 경영진들이 국회에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중국이 쫓아온다. 이대로면 다 죽는다. 우리에게 다시 밤새워 일할 시간을 달라. 정부 관계자들 역시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얼핏 들으면 절박한 생존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국가 산업을 지키기 위한 애국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절박한 호소에 대중은 응원 대신 차가운 냉소를 보내고 있을까요? 왜 수만 명의 직장인들은 댓글창에 모여 경영진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진짜 고수 투자자들은 이 뉴스를 보자마자 조용히 게임주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코노미 프라임은 단순히 야근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얕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경영진의 진짜 속내와 그들이 감추고 있는 재무적 진실, 그 뒤에 숨겨진 공짜 노동 시스템, 일명 포괄임금제의 충격적인 실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이 왜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뉴스 시청자를 넘어 진짜 위기인 기업과 엄살을 부리는 기업을 구별해내는 통찰력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팩트부터 해부해 봅시다. 지난 1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K게임, 주 신두시간 탄력적 운영 정책 토론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탄력적 운영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의 주 신두시간제는 너무 뻣뻣해서 우리 손발을 묶고 있으니 제발 좀 유연하게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풀어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교수님들과 업계 대표들은 세 가지의 논리를 들어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꽤나 그럴듯해 보입니다. 첫 번째 논리는 게임 개발의 특수성입니다. 게임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통조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자의 영감이 떠오를 때 미친 듯이 몰아쳐야 하고 출시일이 다가오면 수천 수만 개의 버그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방송국 PD를 예로 들었습니다. 드라마 PD들도 작품이 끝나면 3개월씩 쉬지 않느냐. 우리도 출시 전에는 죽도록 일하고 출시 후에 몰아서 쉬게 해달라.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창작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는 호소니까요. 두 번째 논리는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입니다. 한국 게임을 즐기는 유저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미국 유저들이 접속하는 시간은 한국의 새벽입니다. 그때 서버가 터지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고쳐야 하는데 주 신두시간제가 되면 강제로 컴퓨터가 꺼지는 셧다운 시스템 때문에 대응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유저들은 떠나고 경쟁력은 추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가장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논리입니다. 바로 차이나 포비아, 중국의 공습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996 문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일한다는 악명 높은 근무 강도입니다. 권상집 교수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호요버스 같은 경쟁자들은 잠을 안 자고 뛰어오는데 우리는 법 때문에 강제로 자야 한다. 이 격차 때문에 한국 게임이 중국에 밀리고 있다. 경영진은 식은땀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문체부와 노동부 관계자들 모두 시대착오적인 양적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사실상 업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당장이라도 노동법이 바뀔 기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영진과 정부가 말하는 위기론의 실체입니다. 어떻습니까? 듣고 나니 정말 큰일 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라 경제를 위해, 게임 산업의 생존을 위해 우리 개발자들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판교의 등대를 켜야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논리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을 가장 먼저, 가장 날카롭게 눈치챈 것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게임을 소비하는 게이머들이었습니다. 이 뉴스에 달린 댓글창은 그야말로 분노의 용광로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댓글 중에서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베스트 댓글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냥 사람을 더 고용해. 급여는 더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여. 대가리들 주머니에 넣는 건 좀 줄이고 말이야. 이 짧고 거친 세 문장에 지금 게임업계가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어하는 세 가지의 불편한 진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바로 생산성의 역설과 포괄임 금제의 함정입니다. 경영학 원론의 첫 페이지를 펴봅시다.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사람을 더 뽑는 게 정석입니다. 2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에게 시키고 노동시간을 2배로 늘리겠다는 발상. 이것은 혁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비용 절감, 즉 인건비를 아끼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왜 게임사들은 사람을 뽑지 않고 기존 직원을 쥐어짜려 할까요? 여기에는 한국 IT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 포괄임금제가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봉에 이미 야근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퉁치는 계약입니다. 이 제도가 있는 한 직원이 52시간을 일하든 80시간을 일하든 100시간을 일하든 회사가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은 0원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직원의 야근은 공짜입니다. 공짜 뷔페에 가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게 되듯이 공짜 노동력이 있으니 효율적으로 관리할 유인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영진이 말하는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송국 PD처럼 쉬게 해달라고요. 방송국 PD는 작품이 대박나면 막대한 인센티브와 명예, 그리고 확실한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한국 중소 게임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댓글 중에 이런 뼈 아픈 증언이 있습니다. 크런치 모드라고 몇 달을 철야시켰으면서 수당은 제대로 줬냐? 프로젝트 끝나면 고생했다고 휴가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팀을 해체하고 권고사직을 시키는 게 이 바닥 관행 아니냐? 사람을 쓰고 버리는 건전지 취급을 하면서 열정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기만입니다. 두 번째 진실, 결과물의 퀄리티에 대한 냉정한 비판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규제 완화해봤자 맨날 똑같은 양산형 뽑기 게임 말고 만들 수 있는 게 있냐? 이런 게임 만들면서 52시간 타들하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뼈 아픈 지적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 대목의 밑줄을 그으셔야 합니다. 경영진은 중국의 996 근무제 때문에 졌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요. 중국 게임이 무서운 건 단순히 그들이 오래 일해서가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과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 검은 신화50이나 원신 같은 전 세계가 놀랄만한 퀄리티의 대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난 몇 년간 한국 게임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리니지 라이크라 불리는 똑같은 시스템의 껍데기만 바꾼 도박성 게임들만 공장처럼 찍어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재미, 창의적인 도전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유저들의 지갑을 더 털어낼까 연구하는 BM, 즉 과금 모델 설계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저들의 이탈, 트럭 시위, 그리고 주가 폭락입니다. 유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명작이 안 나오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획이 아니랬고 투자가 부족했고 경영진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세 번째 진실, 경영 리스크의 전가입니다. 댓글 중에는 출시 전후로 업무가 몰리는 건 프로젝트 관리자부터 조져야 한다라는 아주 과격하지만 정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업 개발자들은 다 압니다. 크런치 모드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대부분 관리 부실, 즉 인재입니다. 윗선에서 기획을 계속 뒤엎고 결정을 미루고 우왕좌왕하다가 출시일이 코앞에 닥치면 그제야 개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시간 없다. 오늘부터 전원 철야다. 밤새워서 일정 맞춰내라. 이것은 경영진의 무능력을 직원들의 수면 시간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일정을 예측하고 리소스를 배분하고 변수를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경영의 본질입니다. 그걸 못해서 직원들을 갈아 넣어야 한다면 그 경영자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글로벌 시장을 봅시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 내부의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려는 방향이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닌텐도, 소니, 이 글로벌 게임 공룡들이 과연 야근으로 승부할까요? 물론 그들도 바쁠 땐 야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핵심 경쟁력은 사람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개발 시스템, 맨파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창의적인 문화에서 혁신이 나옵니다. 게임 개발은 벽돌을 나르는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고도의 지적 노동이자 창의성 싸움입니다. 피곤에 쩔어서 눈이 반쯤 감긴 개발자가 카페인으로 억지로 뇌를 깨워가며 코드를 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코드에서 혁신이 나올까요? 아니요. 오타와 버그만 쏟아져 나옵니다.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1시간이면 짤 코드를 밤새워 10시간 동안 엉망으로 짜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엉망인 코드를 고치느라 또 밤을 새웁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좀비 바이러스, 가짜 노동의 악순환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재 유출, 브레인 드레인입니다. 한때 게임업계는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능한 개발자들은 게임업계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으로 혹은 대우가 훨씬 좋은 해외 기업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을 이기겠다고 신두시간 빗장을 풀고 판교의 등대를 다시 켜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A급 인재들은 워라밸을 찾아 혹은 정당한 야근 수당을 주는 곳을 찾아 다 떠날 겁니다. 그럼 회사에는 누가 남습니까? 갈 곳 없는 시급 인력들과 영혼 없는 양산형 게임 프로젝트만 남게 될 겁니다. 인재가 떠난 게임 회사,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게 과연 중국을 이기는 길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길일까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할 현명한 투자자들을 위한 행동 가이드를 드립니다. 먼저 정부와 경영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중국이 996을 하니까 우리도 하자고요. 그렇다면 중국처럼 수조 원의 자본을 프로젝트 하나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실패해도 개발자를 자르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있습니까? 중국의 나쁜 점만 배우고 그들의 투자 규모와 배포는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단순히 노동 시간만 늘려서 해결하려는 건 스마트폰 시대에 투지폰을 더 빨리 조립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진정한 유연화가 필요하다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먼저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해 일한 만큼 정확하게 돈을 주십시오. 독일처럼 저축된 노동시간을 100% 확실한 휴가로 보상하는 시스템을 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키십시오. 그 신뢰가 전제되지 않은 유연화는 그저 착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단순히 규제 완화되니 기업 비용 줄고 이익 늘겠네? 호재다. 라고 생각하고 덥석 매수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하수의 생각입니다. 사람을 부품으로 보고 쥐어짜서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맞추는 기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3가지 매도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신작 출시 일정이 밥 먹듯이 밀리는 기업. 둘째, 블라인드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내부 직원들의 원성과 욕설이 자자한 기업. 셋째, 미래를 위한 R&D 투자보다 인건비 깎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과감히 지우십시오. 당장의 주가는 오를지 몰라도 결국엔 무너집니다. 대신 개발자가 행복하게 일하며 엉뚱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문화가 있는 기업. 사람을 비용이 아닌 가장 큰 자산으로 대우하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반드시 그런 기업에게 최고의 수익률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코노미 프라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혁신은 충혈된 눈이 아니라 깨어있는 머리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국가 경쟁력을 위해 더 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낡은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여론이 되고 기업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뼈 때리게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최고의 파트너, 이코노미 프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